LCK 스프링이 끝이 났다.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두 달이 넘게 시간이 지났고, 오늘은 전체적인 LCK 스프링 정리, 그리고 각 팀별 정리, 마지막에는 라인별 탑3까지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먼저 최종 순위를 보자. 역시나 1왕 다몬기아가 1위로서 마무리를 했고, 2위랑 득실 차이가 많이 나지.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1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젠지, 하나생명, T1, DRX, 농심까지가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다. 그리고 아쉽게도 떨어진 KT, 리브샌드박스, 아프리카, 프레드프리온, 진짜 치열하게 마지막 주차까지 경쟁을 했는데 승자는 농심이 되었다. POG 포인트를 살펴보고 넘어갈게. 마지막에 표익 선수가 헤카림 펜타킬로 인해 POG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표식, 소메이커, 초비 선수가 공동 1위로 마무리. 와, 진짜 역대급 시즌 아니냐? POG 포인트 공동 1위로 2명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명은 처음인 것 같아. 와, 쇼메이커, 초비, 표식까지. 와, 대단하다 진짜. 이 3명 다 팀의 진짜 중심, 거의 팀을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준 선수들이라 공동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포터로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한 캐리아 선수, 그리고 칸 밑에 캐니언 선수와 드레드 선수, 라스칼 선수 등이 있다. 정말 치열한 POG 포인트 순위만큼이나 재밌지 않았나 싶고, 이번 코너는 재밌는 LCK 말말말 코너, 생각나는 단어들, LCK를 느끼면서 이게 좀 생각났다 했던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 첫 번째는 업셋의 시초, 프레드프리온과 다몬기아의 1라운드 경기였는데, 와, 이때 그냥 사람들 다 깜짝 놀랐지. 엄청난 경기력으로 엄티라바가 쇼메이커 선수를 괴롭혀주면서 승리했다. 이때 롤킹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이를 통해서 LCK 진짜 헝브리그, 일부리그가 아닌가, 그리고 꿀잼 리그가 된 것 같아. 그 외에도 리브샌드박스가 하나생명이랑 젠지 등을 잡아준 경기들이 있었다. 어제 경기라서 기억이 남는데, 서밋의 미친 듯한 탑신병자. 얘는 진짜 완벽하게 탑신병자가 아닌가. 게트로라고 마지막에 탑겟 치면서 도망가는 모습까지 완벽했다. 진정한 인류가 아닌가 싶고, 그 팀에 한 명이 더 있지. 재민우 선수, 에퍼트 이상호 선수. 거의 던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일반적이라면 제가 좀 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던진 만큼 제가 따서 갚겠습니다. 와, 이런 마인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지? 잃은 만큼 따서 갚으면 된다. 은행팀인데 이거 사행성을 좀 강조하는 그리고 또 가장 스프링의 또 핫 이슈였지. T1의 돌려 엔트리. 이번 주 엔트리는 누가 나올까?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올까? 항상 궁금했었지. 그에 따른 또 재밌는 캐리어와 아이들에서 나왔던 그런 말인데, 캐리어가 이제 마지막에 상체 선수들이 던지니까, 제우스라든가 엘림 선수가 던지니까, 야, 왜 이렇게 신났냐? 왜 이렇게 신났냐? 이렇게 연달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때 제우스였나?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재밌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인터뷰 장면인데 재밌었지. 그 칸과 쇼메이크 선수가 선글라스 재밌게 연출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 너무 좋아. 인터뷰 잘하는 것 자체도 난 능력이라고 보고, 이게 진정한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 이로 인해서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도 따라했잖아. 베인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LCK 최고. 그리고 이번에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6위까지가 PO 진출로 바뀌었잖아. 그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다. 이게 아니었으면, 솔직히 5위까지였으면 너무 동부리기가 싱거울 뻔했거든. 근데 그 6위 한 자리 정말 치열했지.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진짜 치열한 경기들을 하면서 농심이 살아남았고 너무 재밌었다.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되면서 이제 승강전 폐지돼서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하위권 팀들이 너무 좀 재미없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없다 보니까 과감한 뱀픽, 과감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 6강 자체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칭찬했다
따따봉 드릴게요. 그리고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항상 게임만 하면 펜타를 외치는 우리 펜타무스의 룰러 선수라든가 감동의 1000킬 달성한 우리 고스트 선수, 그리고 표식에 또 재미난 챔피언 뭐 우디르라든가 많이 있었지.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25분의 아프리카. 조금 슬픈 얘기인데, 그렇게 초중반에 잘했다가 25분만 되면은 이상하게 팀이 좀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경기 보면서 25분은 시간 체크를 하는 그런 경기였지. 그래서 기억에 남네. 시즌 총 결산 팀별로 다 정리를 해볼게. 먼저 아쉽게 11을 차지한 프레드 프리온. 이제 프레드 프리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10위가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나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너라고 얘기하고 싶다. 왜냐, 프레드 프리온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시즌 초 예상에 있어서 프레드 프리온이 5승이나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누구나 다 꼴등으로 예상을 했지, 프레드 프리온이. 그렇지만 한 번씩 업셋 보여주고 잘할 땐 진짜 잘했잖아. 개인적으로는 진짜 5승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칭찬받아,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이 그 업셋 자체가 와 진짜 극적인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 순위만 보지 말고 프레드 프리온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 전체적으로 체급이 낮음에도 멋진 승리를 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팀적으로 보면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좀 노출이 많이 됐어. 어떤 점이 노출됐냐, 이제 플레이 스타일 한계인데, 이게 아무래도 정글 미드가 이제 보통 이제 주도권을 좀 잡으면서 게임을 풀어가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뭉쳐가지고 오브젝트 싸움, 한타, 이게 프레드 프리온의 승리 패턴. 어떻게 보면 약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 공식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 여차하면은 바로 먹는다던가. 그래서 5승을 챙겼지만 시즌 막바지에 가서는 이게 좀 힘이 많이 빠졌다. 6강 포시 싸움에서 밀려버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좋았던 거는 일단 1라운드에 비해서 나는 2라운드가 그 뱀픽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메타에 맞는 뱀픽 시도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그래서 이거는 나아진 모습들이라고 보여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쉬웠던 건 이렇게 막바지에 이런 경기력이 너무 허무하지 않았나. 소위 말로 승리 패턴이 읽히면서 체급 차이가 나면서 완패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두 달간의 수정 보완 작업 필요할 것 같고, 결론은 체급이다. 라인전 기량을 무조건 업해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 특히나 탑 선수 좀 기량이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어도 라인 기량을 다 올려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시즌 내내 고생한 선수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엄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팀에서 신생팀이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리더가 필요했는데, 거기서 오도 역할,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한마디로 총사령관 같은 송병구 총사령관 같은 엄티의 모습이 많이 나왔어. 실제적으로 그 오프터 레코드를 들어봤을 때도 엄티가 오도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자기 자신을 좀 탓하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치만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 상대적으로 뭐 피넛 선수한테 약한 모습이라든가 무기력한 모습도 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티가 이전에 했던 프로게이머 생활보다 올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 최우범 감독 밑에서 충분한 발전을 이뤘고, 썸머도 기대가 되는 그 정도로 선수로 성장을 했다고 봐. 그래서 더 발전하는, 더 높이 올라가는 엄티의 모습을 기대할게. 업그레이드 플레이어, 내가 항상 좀 많이 얘기했던 선수인데 호야 선수야. 호야 선수가 이제 이해는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LCK가 어쩔 수 없잖아. 잘해야 돼. 못하는 탑솔러도 없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냉정하게 말해서는 10위라고 보여줘. 미안하다 호야야. 그리고 발전 속도가 좀 더뎠어. 이게 좀 가장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레넥톤으로 잘했던 판도 기억나는데 그 외적으로는 무호야 외침판 위에는 딱히 막 그렇게 잘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았나. 무력이 좀 약했다. 가장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본인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어야 돼. 그게 없어.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선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뭐 나르로 열심히 활약을 하는데 막상 뚫지는 못하잖아. 딱 거기까지 한계적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뚫는 모습, 돌파하는 모습, 확실하게 딜러 라인 챔피언을 할 거면 확실하게 잘하고, 아니면 탱커 챔피언에 특화돼 있으면 탱커 챔피언을 특화되게 잘 쓰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헤나 딜라이트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헤나 선수 같은 경우 트리스타나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좀 밴을 당하면서 임팩트가 없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딜라이트 선수도 마찬가지고 잠깐 반짝할 때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기량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라바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롤킹 하면서 멋진 모습 보일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력 좀 너무 아쉬웠고, 야랑 선수는 반짝 등장해서 멋있다, 괜찮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엔트리 교체당하면서 썸머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네. 그래도 프레드 프리온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스프링 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썸머 때 더 발전된 모습, 높아진 체급 기대할게요. 아프리카 프릭스 5승 13패 마이너스 10. 아프리카 프릭스는 아쉬운 것 같아. 일단 볼 점유율이 진짜 높아.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볼 정도로 거의 뭐 휘젓고 다니는 초중반에 이런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볼만 많이 갖고 있지 골대를 못 찾더라고. 골 결정력이 없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웠어. 왜 이런 경험 있고 커리어 있는 선수들이 왜 중후반만 가면 막 방황하지?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팀. 나 말고도 지금 보는 아프리카 팬분들이나 다른 시청자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놈의 그 25분의 아프리카 진짜 좀 안 좋은 소리지. 너무 좀 짜증나는 말 같지. 그 아프리카 팬이라면. 왜 이게 나온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베테랑 팀인데 왜 이게 나오지? 이게 신인 팀에서 운영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이게 나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리엔지 선수도 있고 경험 많은 플라이라든가 뱅 선수 있고 탑에 기인 선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급발진하고 사고가 나오고 갑자기 뭐 25분만 되면 바론 치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그림이 시즌 내내 나왔거든? 이게 한 10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고, 이제는 썸머에는 안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베테랑 팀이 몸값이 장난이 아니잖아. 근데 이 정도 성적에 만족을 할까?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럼 마지막 아프리카 메시지에서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변화를 꾀하겠다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뭐 내 생각으로는 뭐 당장 코칭 스태프보다는 선수 쪽의 보강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뭔가의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 팀이 아프리카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와중 속에서도 진짜 긴 드레드는 정말 미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리그 탑 3 안에 드는 탑 정글 듀오가 아닌가 좀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 진짜 잘한다. 기인도 기량이 많이 회복이 됐고, 드레드가 진짜 미쳐 날뛰었지. 진짜 잘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가능성을 또 많이 봤던 것 같아. 마지막에 좀 바텀 듀오도 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미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능구렁이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 미드에서 플라이 선수 본인의 이제 스타일상 라인저를 찍어 누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진짜로 영리하게 누굴 만나도 좀 안 밀릴 만큼 최대한 좀 버티면서 좋은 활약을, 나름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한 팀이다. 이제 과제가 있지. 썸머의 과제는 아무래도 그 감독 닉비 감독님의 인터뷰도 나왔지만 코칭 스태프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 베테랑 선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선수단 단합인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와 다 선수들랑 함께 하는 얘기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게 좀 밑바탕 돼야지 아프리카 프릭스가 가능성 충분, 초반 잘해.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썸머 때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팀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의 팀,
팀플레이 할 수 있는 팀, 코칭 스태프와 선수가 하나가 되는 팀이 되길 바랍니다. 베스트 플레이어. 나는 뭐 이거는 확실하게 드레이드 선수가 가장 스프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준 선수가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그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다고 봐. 드레이드 선수가 기대하는 선수고 잘할 것 같아 하면서 이번 또 비시즌에 빠르게 또 아프리카가 거액의 연봉을 아프리카가 빠르게 데리고 갔잖아.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왔고, 그에 맞는 활약, 그리고 초반 지표, 거기다가 기인과의 찰떡 호흡까지 보여준 게 아닌가. 드레드라는 선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2021년의 스프링 시즌이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짐승남 그 자체였어. 뭐 올라프라든가, 그래서 뭐 다른 챔피언들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많이 잘 썼어. 뭐 그부부터 해서 AP 챔피언까지 여러 챔피언을 두루두루 사용했고, 거기서 요즘에는 약간 뇌지컬까지 좀 장착하고 있더라고. 이게 완성이 되면 드레이드는 정말 대단한 정글러가 될 거라고 봐. 스피릿의 머리까지 합류한다면 이거야말로 정글의 새로운 신성, 진짜 대단한 선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드 선수를 뽑았고, 아쉬운 플레이는 뱅 선수인 것 같아요. 뱅 선수야, 아쉬운 거. 확실하게 말하자.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렇게 골을 넣고 하려면 마무리는 누가 하냐면 원딜의 몫이거든. 보통 후반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미드보다는 나는 원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딜의 성장, 원딜의 캐리력, 죽지 않고 다 죽이는 모습, 하지만 과감한 모습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겁내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딜을 넣다가 상대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아쉬운 모습들, 피드백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많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노력한 흔적들은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그래서 아쉬운 그런 시즌이 아니었던가 싶고, 뱅 선수가 뭐 세나도 하면서 여러가지 챔피언도 하면서 뭐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도 시도해보면서 노력은 많이 했고, 마지막에는 조금 보여줬다,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모르겠어, 이제 선수 생활하다가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징 커브를 얻을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예전에 난 뱅 선수 잘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내 바람이고, SKT1이 가장 강했던 시점에서 페이커 선수와 함께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 팩트잖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썸머 때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25분만 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25분 돼도 더 잘하는, 오히려 유지하고 더 잘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와, 이 팀 갑자기 이미지가 바뀌었어. 개그팀이니? 개그팀이야. 어제 이후로 확실하게 팀 컬러, 그 레포트 이상호 선수의 따사 갚는다, 따사 갚으면 되지, 이 발언 이후에 어제 또 탑갭까지 나와주면서 재밌는 팀으로 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이 앞전에 그런 인터뷰 때 선글라스 끼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 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그팀이야를 메인으로 잡았고, 일단 리브 샌드박스가 1라운드에 꼴등했지. 아마 2승 7패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내렸다. 루트 네오 선수를 말소를 시켰지. 그러면서 온리 프린스 선수로만 갔다.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 프린스 선수가 LCK에서 크게 증명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첼코에서 MVP 받으면서 또 최근에 FPX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인정받았지만 걱정이 됐었는데, 시즌 막바지에는 좀 프린스 선수가 이즈리얼이라든가 3일화로 캐리하면서 보여준 것 같고, 팀 자체는 내가 느끼기에는 심한 주사위 느낌이 좀 났어. 특히 뭐 고점과 저점이 좀 남다른 팀이었고, 평균 고점일 때는 정말 대단했지. 하나생명이라든가 젠지를 잡아내는 진짜 엄청난 팀이었는데, 저점일 때는 조금 너무 허무하게 진 경기들이 많았어. 최근 경기 아프리카한테 진 경기들 보면 그냥 던지다 진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저점이 좀 더 많이 나와서 6강에 진출하지 못한 걸로 보였고, 그렇지만 뭐 상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6강 가능한 엔트리라고 보여져. 서밋 선수, 크로코 선수, 페이트 선수까지. 서밋 선수는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서밋 선수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나는 전체적인 스프링 내내 활약으로 봤을 때는 서밋 선수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크로코 선수도 마찬가지로 신예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페이트 선수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선수였고 충분히 그에 걸맞는, 왜냐면 미드라인이 너무 쟁쟁하고 짱짱하거든. 그 와중에 페이트 선수가 발군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텀에서의 불안함, 에포 선수도 던지는 것도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라운드는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보여주려면은 팀적으로 조금 더 팀적인 완성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김목경 감독님 인터뷰처럼 충분히 발전을 항상 받고 썸머에는 이거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난 크로코 선수로 선정했다. 크로코 선수가 신예 선수이잖아. 신예인데 임팩트 있는 플레이, 온플리 선수와 이런 주전 경쟁에서도 압승했지. 2라운드 때부터 온플리 선수가 나왔지만 다시 크로코 선수로 돌아가면서 잘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 플레이를 보면 엄청 공격적이야. 그리고 엄청 빠른 플레이. 챔피언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디르나 뭐 헤카림 이런 챔피언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플레이가 나왔고, 이제 단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AP 정글러는 그렇게 막 잘 다른 느낌은 아니었어. 우디르 같은 경우는 약간 AP라기보다는 좀 달리기 챔피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올라프라든가 헤카림, 우디르 이런 건 다 빠르게 좀 뭔가를 게임을 풀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뭐 니달리라든가 릴리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특별하게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AP 정글러는 아직 좀 물음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더 잘해지는 선수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올해가 LCK 첫 시즌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쪽으로는 보완이 필요하고, 이거를 보완해서 썸머에 나온다? 와우, 크로코 선수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 드레이 선수는 완전 신인은 아니잖아. 완전 신인으로 봤을 때는 크로코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플레이어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에포트 선수로 갈게. 에포 선수가 뭐 재밌는 밈도 생성하고 이랬지만 어쨌든 리브 샌드박스에서 영입을 시도를 했고 그의 원하는 플레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나왔어. 2라운드 초중반까지만 해도 바텀이 망한 게 에포트 선수가 계속 있어서 망하지 않았냐 소리 들을 만큼의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가장 문제는 이제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라인전에서부터 좀 나왔지. 그리고 심지어 에포트 존도 있잖아. 잘 죽는 존, 시야 보다가 죽는 존, 상대 좀 이니시 걸려다가 몰래 이렇게 로밍 플레이 하려다가 죽는 킬들, 이런 것들 좀 많았고, 그다음 이니시 할 때도 뒤 없이 우리 팀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이니시 각이네 하고 걸어버리는 그런 좀 초보적인 실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어쨌든 뭐 따서 갚으면 되지를 시전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실수도 줄어들고, 챔피언 자체 뭐 노틸러스도 잘했지만 최근에는 뭐 그라가스 챔피언은 본인 걸로 좀 만들면서 멋진 이니시들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챔피언 풀은 조금 더 다양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뭐 탐켄치라든가 스레시 더 잘 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잘하는 선수, 인기와 함께 실력까지 갖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 리브 샌드박스 개인적으로 이런 뭔가를 빠르게 움직이고 강한 픽트를 통해서 하는 모습들은 좋았고, 하지만 무작정 선픽보다는 생각하면서 하는 픽들,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재밌는 팀인 것 같아. KT 롤스타 1라운드 때 4승 5패에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2라운드 되면서 제대로 내리막이 롤러코스터를 탔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팀이 아닌가 싶고, 솔직히 1라운드 잘했어. 기대 이상이었다. 근데 2라운드는 기대 이하 이런 성적을 거뒀고, 특히나 거기서 6연패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치명적이었어. 여기서 문제가 좀 나왔지. 로스터의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원 선수가 있었는데 이게 정글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약간의 내 생각으로는 도란 선수까지 기량 저하가 왔고, 그로 인해서 팀 전체가 붕괴당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키우려고 기도원 선수만 올라오고 이제 블랭크 선수는 이제 멘탈 관리차 휴식으로 보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되지 않았나 싶다. 어쨌든 이제 보면은 메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유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의 영향을 좀 받았지. 그리고 영향으로 인해서 좀 엔트리 교체 이게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왜냐면 뭐 본인이 빅토르 같은 거 좋아했지만 밴도 자주 당하고 요즘 메타에서 신드라라든가 공격적인 챔피언을 좀 썼어야 되는데, 신드라 조이 이런 챔피언들 유칼이 챔피언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기복이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시즌 막바지에는 엔트리에서도 밀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KT도 리빌딩 되고 나서 상위권 팀 또는 뭐 6강에 무조건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 KT도 브레드 브리면과 마찬가지로 성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팀이었다. 그치만 또 KT라는 또 네임밸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해주길 바랬고, 1라운드 때 또 더 잘해버리니까 2라운드까지 기대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평이 더 많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수학은 있었던 것 같아. 기도원 선수가 솔직히 트롤을 많이 했는데 못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좀 가능성? 그다음 노아 선수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 아, 이 선수들 썸머 때는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노아 선수가 또 마지막 경기 치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통 눈물 흘리고 나면 더 발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기대가 돼. 기도원도 어쨌든 요즘에 메타에 맞지 않는, 나오지 않는 리신을 꺼내서, 니달리 상대로 리신 꺼내서 또 그럴 때 보여주는 그 피지컬이라든가 눈에 번쩍 띄는 플레이 자체는 기대하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만 한 시즌은 아니지 않나. KT가 썸머에는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조금 더 블랭크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선수, 솔직히 이제 도란 선수 같은 경우가 너무 잘해줬어 1라운드 때. 근데 2라운드 때 너무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 너무 갱 생각도 안 했고, 한타 때도 좀 항상 좀 불안한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었다. 다행히 마지막에 살아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베스트 플레이를 이제 도부 선수로 선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대 이상의 효과라고 봐서 나는 이제 도부 선수를 선정했고, 왜냐 경쟁, 일단 안정감 있는 선수로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무난한 픽들 잘하면서 그렇게 봤었는데, 이 선수가 좀 바뀌었어. 라인전 강한 선수로 약간 좀 탈바꿈하지 않았나. 픽부터 해서 신드라라든가 뭐 조이 이런 것들 과감하게 뽑고, 아지르, 그리고 이제 요네까지. 요네야 물론 6할조도 잘하지만 보여줬다.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미지에서는 좀 탈피한 선수가 아닌가 싶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쟁의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고 봐. 6할 선수와 함께 어느 정도 충분히 돌렸을 수 있는,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최근 메타에도 잘 맞았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도부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로 뽑았고, 업그레이드해야 플레이로는 쭈스 선수를 뽑았어. 쭈스 선수 같은 경우가 애매한 중고 선수인데 실력까지 애매해지면 안 되거든. 이게 포텐을 기대하기도 좀 애매한 나이대고 선수고, 그 다음에 노련미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인데 노련미도 그렇게 좀 나오나? 좀 애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쭈스 선수를 뽑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한 단계 이상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진짜 KT가 무서워질 것 같아. 온들 같은 경우도 노아 선수의 발견이 있었고, 쭈스 선수가 보통 이제 누가 한 명이 잘하면 다른 한 명까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같이 잘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바텀은 보통 듀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바텀 한 명만 잘한다고 절대 잘해지지 않거든. 듀오로서 잘해져야 되기 때문에 쭈스가 노아 선수든 하이브리드 선수든 잘해서 더 멋진 바텀 듀오가 됐으면 좋겠어. LCK 바텀 듀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살아남으려면 보여줘야 된다 우리 쭈스. 화이팅. KT 썸머에는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을 가는 그런 롤러코스터 팀이 되길 바래요. 농심 레드포스 마지막에 빨간맛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6강에 진출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 대비 대박팀이 아닌가 싶고, 역시 라면은 신라면이다. 신라면이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감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매출 1위는 신라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농심 이미지랑 잘 어울리고,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피넛의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피넛이 진짜 팀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던 걸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수확을 했지.
어디야? 바텀. 와 진짜 덕담, 켈린, 듀오 진짜 너무 잘해. 신예 어떻게 보면 신예잖아. 켈린 선수도 물론 진에어부터 젠지 가서 활약은 했지만 풀 주전으로 뛴 것도 아니고 덕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히려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명이 뭉쳐주면서 빵 하고 터뜨렸다. 덕담 켈린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잖아. 이번 6강에서도 좀 기대하는 게 이 덕담 켈린의 캐리력을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정글 바텀이 잘하는 거에 비해서 탑미드가 진짜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기록됐지. 기량 문제.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그림이 아니었나 싶고, 리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메타가 오면서 좀 활약하는 그림은 그려졌다. 그렇지만 베이 선수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미친 듯한 치열한 6강 경쟁에서 승리했잖아? 이거는 칭찬받아서 마땅하고 진짜로 대단했다. 뭐 관계자 중에 농심을 예상 안 한 사람도 있었는데 농심을 또 멋지게 진출하는 그림까지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합이라든가 시너지 그리고 코칭 스태프까지 잘 어울렸던 팀이 아닌가 싶고, 베스트 플레이어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글 바텀 중에 한 명 뽑았는데 나는 이제 피넛을 뽑았다. 피넛을 이제 뽑은 이유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경험이 부족한 팀에서 리드하는 역할, 이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오더라든가 운영 쪽에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 피넛이 없었더라면 과연 농심이 7승이나 거뒀을까? 난 단호하게 아니라고 봐. 절대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피넛 자체의 실력은 나는 충분히 워낙 뭐 보여준 게 많은 선수고 그냥 서브리그 실력이지. 역시 너신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종결되는 땅콩의 피넛의 실력이었다. 업그레이드하는 플레이는 이제 리치 선수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가 좋아졌다고 보고, 아트록스에는 활약들이 또 있었고, 베이 선수가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봐. 이제 전체적인 지표가 보면 너무 암울해. 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안 좋은 지표를 많이 보여줬고, 어쨌든 LOL은 달잖아. 미드 게임이야. 미드가 항상 중요. 미드 게임이라고 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LCK 미드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쇼메이커, 초비, BDD, 페이커 등등등등 진짜 너무 많잖아.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미드라인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인전 업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챔피언 풀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 늘려야 된다. 왜냐, 캐스파컵 때 트위스트 페이트를 한번 쓰고 나서 팀에서 좀 약간 결계가 친 느낌이거든. 본인이 AD 챔피언들 있잖아, 루시안이라든가 요네 같은 것도 써야 될 것 같고, 자신감 있는 로밍 챔피언도 좀 써야 되면서 전체적인 챔피언풀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 팀 색깔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파밍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난한 뭐 오리아나, 빅토르 같은 챔피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썸머 때는 조금 더 본인의 색깔을 살려서 챔피언풀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심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확실하게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썸머에드도 빨간맛 매운맛의 농심을 기대할게요. 당장 6강 플레이오프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DRX 스프링 시즌에 하늘과 땅을 다 겪어본 팀이 아닌가 싶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DRX는 디어 강인 것 같아. 표일 선수가 디어 강을 시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보여줬거든. 역시 강팀이다 했는데 2라운드 때 들어오면서 조금 팀의 그런 스타일 파악 이로 인해 좀 연패하면서 다시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디어 강을 표현했고, 그렇지만 나는 이번 스프링의 가장 최고 이변의 팀이 아닌가. 누가 DRX를 5위 예상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나와보세요. 심지어 DRX 팬들마저도 5위 예상한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거든. 관계자들은 뭐 거의 없었고, 보통 뭐 8등, 9등 예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도 유일하게 이 DRX 때문에 좀 내가 예상한 순위가 틀렸거든. 웬만한 순위들은 거의 비슷했는데 DRX만이 훌쩍 뛰어 올라왔다. 그래서 대단한 팀이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중심 역할, 리드하는 역할이 있었지. 표식을 필두로 해서
팀플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운영 정말 잘했지. 신인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한다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2라운드 가서 이게 어느 정도 파해가 좀 당한 것 같아. 팀 스타일을 다른 팀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팀들도 운영 능력이 어떻게 보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꾸준하게 잘해준 선수는 킹겐 선수인 것 같아. 이 킹겐 선수가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인 것 같아. 작년에 이제 킹겐 선수가 KT에서 나오자마자 KT가 원래 잡으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나왔었고, 나랑 그 다음에 뭐 김정균 감독이랑 해서 아마 킹겐 선수한테 큰 관심을 보여줬거든. 그치만 이제 중국에서 거액의 돈으로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새벽에 와서 도장을 찍고 가버렸는데, 작년에 조금 활약이 미비했어. 그치만 왜 그렇게 작년에 인기가 많은 선수였는지를 보여준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 킹겐 선수가 올해는 정말 활약을 보여줬다. 이제 결국에 이제 이 팀도 DRX도 비슷한데, 벌크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벌크업이 필요한 팀이고, 특히나 미드와 바텀에서 라인전기랑 향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팀으로 보여진다. 솔카 선수, 바오, 백가 선수가 잘했던 기억들도 있어. 솔카 선수가 스프링 1라운드 때 꽤 잘했었고, 뭐 백가 선수가 잘했던 챔피언들도 기억이 나고, 바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기량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롤의 기본이 라인전이잖아. 라인전을 시작으로 운영이 있는 거고, 운영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인전만 좀 보강이 되면 충분히 더 썸머에서 잘할 수 있는 팀이지 않나 싶고, 베스트 플레이어는 역시나 표식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솔직히 말하면 팀의 소년 가장이었잖아. 시즌 끝나고 그런 역할들 너무 잘해줬고, 그 다음에 또 DRX를 또 상징하는 선수 하면 표식이잖아. 뭐 재미 요소라든가 인터뷰, 그리고 챔피언, 우디르의 발견 등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결국에는 이제 약간 좀 어깨가 무거워진 게 아닌가. 어깨에 이제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는 게 보여졌어. 그래서 마지막 경기들을 보면 좀 표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안타까웠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DRX의 그런 성장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 그런 송두백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얻는 성장통이고, 결국에는 체급을 좀 키우면 더 잘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플레이는 미드 바텀 다 발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솔카 선수를 뽑았는데, 왜냐면은 이제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 때 좀 기량 하락이 보였어. 그래서 좀 아쉬워서 뽑았고, 어쨌든 그 BDD 선수였나? 워낙 미드들이 강해. 강한 미드들에게 완패당하면서 본인이 좀 자신감이 확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기겠다는 욕구나 의지나 열망이 가득했겠지만, 실제적인 경기 내용은 이해에 좀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아쉬운 선수로 뽑았고, 개인적으로 이거 충분히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스타성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라인전 기량 올리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좋은 플레이들 나왔잖아. 플래시 접근화에 쓰면서 멋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초비 선수 밑에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따라가자. 그러면 된다. 6강 플레이오프 때는 조금 더 최근 경기력보다 나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T1은 뭐 좀 쉬웠던 것 같아. 정리하는 게 드디어 찾았다. 칸, 커, 페, 테, 케. 드디어 찾았습니다. T1 팬분들 축하드립니다. 조합 찾기 성공했습니다. 어떤 조합이냐? 2020 우승했던 이 조합 다시 보여줬다.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조합이 한 10번 정도 바뀌었지. 또 엔트리가 10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거기서 결국에는 돌아서 2020년 스프링 우승했던 칸나, 커즈, 페이커, 테디, 캐리아 조합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 조합이 최근 연승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라인전 체급 자체는 진짜 그 미스터 올림피아 있거든? 거기서도 그냥 체급이 아니라 오픈 체급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승철 보디빌더가 처음으로 좀 진출한 그런 체급인데, 진짜 라인전 센 것 같아. 특히나 바텀. 와, 테디 캐리아 이 바텀부터 해서 요즘에 칸나도 살아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드 정글도 안정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무서운 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팀 자체가 조금 이제 전에는 약간 좀 용 잘 챙기면서 한타 위주로 가고 후반 보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엔 바뀌었어. 어떤 빠른 스노우볼을 좀 그리더라고. 이거의 바탕은 당연히 이제 라인전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라인전 끝나고 나서도 보면은 용 이런 거보다는 골드를 좀 챙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용 싸움 우리가 유리하지만 용 싸움 구도가 안 잡힌다 싶으면 용 버려버리고 미드 2차, 3차까지 가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오브젝트보다 타워를 좀 잘 가져가면서 격차를 벌려서 그 격차로 인해서 한타 대승, 이런 느낌이 좀 강했고 일단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스프링이 지금 끝났고 이제 포시 시즌이 남아있는데 이 포시에서도 기대가 되는 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다양한 경험들 했고 이미 우승한 조합, 그리고 또 페이커의 활약, 또 기세까지 최고가 아닌가 싶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T1 젠지를 견제할 만한 그런 팀으로 T1이 뽑히지 않나 싶고, 과연 이번 포시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최고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경기 출전하면서 고생한 캐리아 선수를 뽑겠습니다. 전경기 출장했지? 뭐 다른 팀 같은 경우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T1은 엔트리가 많이 바뀌는 그런 팀이었고 그 중에 혼자 서포터였고 많은 다양한 선수들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힘들었을 건데 제 역할을 해줬다. 그냥 서포터가 아니지, 캐리하는 서포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플레이 메이킹 쪽으로도 보면 많은 역할들 했다. 뭐 로밍 같은 경우 많이 해줬고 이니시 역할들 등등등, 라인전도 매우 잘해주고 또 내지컬까지 장착하는 모습까지 캐리아 선수가 정말 아이디에 잘 맞게 캐리하는 서포터라는 거를 증명한 시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플레이는 이제 출전 요즘에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됐었는데 굳이 뽑자면 이제 구마요시 선수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일단은 뭐 주전 경쟁에서 밀렸지, 완패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전 안 한 선수들 중에 보니까 최근 승률 중에 보니까 유일하게 50%가 안 되더라고. T1이 보면은 11승 7패 근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0, 이거는 엄청난 득점을 했다는 얘기거든. 2대0 승리가 많고 2대1 패배가 많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전체적으로 50%가 넘었는데 유일하게 안타깝게도 50%가 안 된 선수가 구마요시가 아닌가 싶고, 솔직히 구마요시는 개인적으로 패기 같은 건 인정을 해. 멋있어. 이런 신예들 이런 패기들 좋아. 그렇지만 약간 좀 인성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프로게이머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마요시를 선정했습니다. 테디 선수도 구마요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 경쟁 상대로 느낄 것 같고 거기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테디가 정말 요즘에는 더 잘해진 듯한 느낌도 좀 있어. 캐리어와 함께라면 테디 캐리어 조합이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한 그런 팀이네요. 하나생명은 여러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6위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냥 6위도 아니고 3위를 하면서 창단 첫 PO 진출, 이게 팀 입장에서 가장 그거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비시즌에 머니를 투자했잖아. 뭐니 해도 머니를 하고 투자를 했고, 근데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 초비 선수와 데프트 선수가 확실하게 제 역할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3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정규리그를 마감을 했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여러가지 뱀픽 시도가 있더라고. 다양한 뱀픽 시도. 겁이 없어. 소위 말로 쫄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 보면은 메타 파악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여러가지 챔피언 시도, 이건 물론 이제 초비가 있어. 초비가 10가지가 넘는 챔피언을 쓰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과감함이 좀 보였던 그런 하나생명의 뱀픽이었다는 거 봐. 이거는 코칭 데프의 이런 주도적인 역할로 좀 보였고, 그래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팀이고, 또 뷰스타의 성장, 바텀의 이런 성장세가 좀 무서웠어. 마지막 경기 좀 완패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프 선수가 대단했지. 안정감 플러스 캐리력까지 DPM 보면 장난 아니었거든. 보여줬고, 그 다음에 뷰스타 선수는 안정감을 더해주면서 초반엔 약간 불안감도 있었는데 나중 되니까 천재성까지 발휘되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데프트 뷰스타의 조합을 솔직히 나는 기대돼. 6강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조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완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런 탑 정글의 레벨업이라고 보여진다. 정글 같은 경우가 이제 요한이가
초비 선수와 함께 하면서 좀 멋진 모습, 좋은 모습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발전이 이루어졌고,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 선수, 두두 선수 둘 다 좀 발전해야 되는 선수로 보여지고,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또 최고의 선수죠. 미드라이너 초비 선수를 뽑겠습니다. 초비 선수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초비는 간단한 거, 초비는 초비다, 이걸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든든하면서도 캐리력만큼은 최강이 아닌가, 1인 캐리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고, 뭐 일단 챔프폭 같은 경우도 16개 이상 썼나? 아무튼 그래서 챔프폭도 매우 다양하고, 그지만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성장 챔피언 같은 경우 좀 승률이 좀 아쉽지 않나. 이거는 본인이 빅토르 같은 챔피언 했을 때 이제 팀이 이겨주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았고, 사이온 같은 것들은 좀 증명을 했어. 이제 초비 선수가 캐리하는 챔피언이 아닌 팀에 이바지하는 챔피언 했을 때, 트위스트 페이트라든가 사이온 같은 거 했을 때 과연 승률이 나올 것인가, 팀이 이겨줄 것인가 해서 절반 이상은 성공을 이뤘다고 봐. 하지만 이제 AP 챔피언 중에 완전 성장형 챔피언들 있잖아. 오리아나라든가 빅토르라든가 이런 챔피언 했을 때 승률이 좀 잘 나왔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직 좀 앞으로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이거 초비의 문제는 아니야. 팀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거기까지 갖춰준다면 진정한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플레이어는 두두 선수를 뽑았어. 왜냐? 지금 성향상 보면 일단 모곤 선수가 좀 안정적이잖아. 근데 단점이 있어. 이거를 일단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생명 코칭 대표가 승률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승률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 본인이 출전하면 졌어. 많이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했다라는 거는 모곤 선수가 좀 안정감이 있어. 한타 잘해주면서 라인전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근데 요즘에 탑이 라인전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겨주는, 또는 리드할 수 있는 챔피언들, 뭐 세트 같은 거 썼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두두 선수가 그런 모건 선수의 단점들을 두두 선수가 좀 채워주면은 하나생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순위의 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 그거를 코칭 대표가 알았기 때문에 두두 선수를 계속 출전했고, 하지만 보여준 건 좀 미약했다. 본인 때문에 진 경기들이 아닌 것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승률이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은 모건 선수의 단점을 본인이 샥 흡수해가지고 장점으로 딱 보여주면 두 선수가 썸머에는 하나생명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두 선수를 뽑았습니다. 하나생명 창단 첫 PO 진출이고 6강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지켜보자. 젠지! 최근에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 좀 화제가 되면서 주용달 감독도 재조명되고 좀 재밌는 그런 팀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젠지는 간단하게 젠지 했다라고 봐. 나는 왜냐면 실제적으로 나는 2등 팀으로 봤었고, 그래서 잘해야 되는 팀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2위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2년차의 젠지가 그냥 젠지 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어. 어떤 모습들이냐면 이제 강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 그리고 또 슬럼프도 왔었고, 근데 이거를 나는 진짜 대단한 게 잘 극복했다고 봐. 그래서 지금 2위에 현재 젠지가 있고, 1라운드 때는 좀 라스칼 선수가 있었다면 잘 버텨줬지. 라스칼 선수가 2라운드 때는 이제 클리드 플러스 BDD 선수가 활약을 좀 해준 게 아닌가 싶어. 바텀은 항상 꾸준하게 잘했으니까. 이 활약 속에 인해서 LCK 이치아라는 리그 속에서 하나생명과 T1의 이런 추격을 뿌리치고 2위로 마무리를 했다. 일단 팀 전체적으로 보면 팀 전체적으로 시도를 좀 많이 했어. 라인 주도권 픽을 통해서 빠른 스노우볼, 이게 어떻게 보면 팀 칼라가 됐지.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서 정체 구간도 좀 왔었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변화된 픽으로 좀 극복한 팀이 아닌가 싶어. 뭐 쓰레쉬 안 했는데 했다던가, 원딜도 세나도 하고, 그 다음에 탑에서 카미를 좀 고집하다가 카미를 버리고 탱커 메타로 전향, 그리고 촉가스의 발견까지,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젠지가 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됐고, 대단한 거는 이제 룰라 조합. 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 항상 꾸준하게 활약을 좀 해주고, 뭐 최근에 라이프의 활약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게임도 있었지만, 어쨌든 룰라 조합은 진짜 너무 고마운 조합이 아닌가. 고맙습니다. 젠지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과감하게 룰러 선수로 뽑겠습니다. 왜냐? 1, 2라운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잘했어. 꾸준한 활약. 그리고 좀 재밌잖아. 또 펜타 무쇠.
맨날 펜타만 좀 외치는 재밌는 그림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룰러 조합. 다른 바텀들한테 항상 얘기했잖아. 룰라 고사, 배치 고사 잘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룰라 이런 듀오 시너지 효과 잘 나왔고, 어쨌든 최근에 세나 같은 거 좀 쓰면서도 변화 메타에도 적응하고 있다. 예전에 룰러 같은 경우는 그 비욘딜 메타에서도 조금 너무 느렸거든. 그래서 그냥 이즈리얼만 좀 잘 쓰면서 내가 잘하는 거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고, 야소 같은 것도 나중에 쓰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세나도 빠르게 좀 쓰면서 메타에도 좀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룰러 선수를 가장 베스트 플레이로 뽑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선수로는 전체적으로 내가 좀 다 잘해서 뽑기 좀 어려웠거든. 그래도 뽑을 수밖에 없다면 난 라스칼 선수로 뽑았다. 라스칼 선수가 내가 1라운드 때는 베스트 플레이로 뽑았는데 2라운드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선수를 뽑았는데, 왜냐?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으로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업이 됐잖아. 그래서 뽑았고, 2라운드 때는 좀 그래서 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활약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가스라든가 탱커 챔피언으로 이렇게 전향하면서 바꾸면서 보여줬다. 또 오른 같은 챔피언도 잘 쓰거든, 라스칼 선수가.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활약도 좀 기대가 되고, 메타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기대치 올라간 만큼 계속적으로 라스칼 선수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뽑았습니다. 젠지가 일단 4강 PO에서 지금 대기 중이고, 물론 이제 선택은 담원기아가 하겠지만 어떤 팀을 만나도 젠지팀 어려울 것 같아. 밑에서 누가 올라더라도 젠지팀 만만하게 볼 팀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젠지가 결승 진출할지 안 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시즌인 것 같다. 와우, 담원기아 16승 2패 플러스 20장. 뭐 압도적이지 뭐. 한마디만 하면 되지. 일황. 더 뭐 적을 말이 없어. 최고의 팀이고, LCK에서 작년에 또 롤스컵 우승했고, LCK에서 지금 최고 활약을 보여주는 팀이라 보고, 팀 보면은 진짜 누구나 캐리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 진짜 POG 보면 덜덜덜하지. 뭐 쇼메이커, 캐니언, 칸 선수까지 완전 상위권. 거기다가 요즘에 최근에는 고스트 베릴 선수가 계속적으로 POG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진짜 누가 캐리해도 이상하지 않는 팀. 그래서 정말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 소위 말로 구멍이 없지.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팀이야. 왜냐면 그 1세트 성적만 봤을 때는 담원기아가 11승 7패였나? 1등이 아니지. 근데 최종 성적은 16승 2패. 그건 뭐야? 3세트 가서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여주고, 그만큼 강하다, 세다. 뭐 진경기들 뭐 굳이 찾아보면 아까 미드가 괴롭힘 당한 판이 있었지. 브리오린한테 그런 판이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젠지전은 젠지가 너무 잘했고 뱀픽 조금 아쉬움 뭐 이 정도. 이거는 이제 더 잘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무섭지. 피오 가서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전제에서도 개인적으로 강할 것 같아. 강함이 느껴져. 일단은 멘탈적으로도 좀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픽, 챔피언들 풀이라든가 픽 같은 것도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력 자체도 매우 높다. 그래서 다전제에서 더 기대되는 팀이 아닌가 싶다. 베스트 플레이어 담원기아는 솔직히 업그레이드 플레이를 못 찾겠어. 다 잘해가지고 1라운드 때는 내가 그나마 고스트를 뽑았는데, 간신히 고스트가 또 2라운드 때 더 잘했거든. 그래서 뽑을 선수가 없어.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 2명을 뽑을게. 첫 번째 캐니언으로 할게. 캐니언 선수가 진짜 그냥 뭐 고민할 게 없어. 나는 그냥 과감하게 세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표에서부터 그냥 압도해. 이견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선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정글러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줏대에 있는 정글러다. 바텀이 다이브를 당해도 카정 나오고 내야 할 거 하고, 라이언한테 휘둘리지 않고 갱타임 딱 되면 가서 딱 갱해주고, 성장도 어마어마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외모는 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친 야생마 같은 캐니언 선수이기 때문에 베스트 플레이를 뽑았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선수로는 이제 쇼메이커지. 뭐 항상 또 쇼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고, 든든하다 솔직히. 든든한 미드. 그 다음에 육각형 미드라이너라고 난 보여줘. 캐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의 받침이 돼줄 수 있는 뭐 트위페 같은 챔피언 잘할 수도 있고, 무난한 챔피언 잘할 수도 있고, 주도권 잡아주려면 조이 같은 챔피언도 해줄 수 있고, 정말 다방면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완벽한 미드라이너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현재 메타에서 좀 잘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관리만 좀 더 잘해서 계속 좀 잘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좀 잘했으면 싶어. 이거 진짜로 중요하거든. 방심하지 않고 관리 잘해가지고 최고의 팀. 그래서 2021년 또에서 롤드컵 진출해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기대됩니다. 다전제. 티온만큼 기대되는 팀이 다모닝 것 같아. 다전제에서 확실하게 좀 강함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근 감독의 그런 경험들이 이 다전제에서 잘 녹아들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기대되는 팀, 최고의 팀 1화 다몽기야.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이쿠! 이쿠!